안녕하세요. 조이슬리입니다. 오늘은 AP Statistics Makers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강의 AP Statistics 선행학습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Makers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Statistics를 포커스로 24년 차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강의 특징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어떤 컨셉을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잘 먹힌다, 이거는 좀 효율성이 없다, 이런 거를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는지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배경 설명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컨셉들을 모아서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 꼭 필요한 문제들, 특히 문제 출제 경향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있어서도 컬리지 보드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냥 그 맨 마지막에 end of the year 테스트에서 반드시 유용할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 문제를 특히 거기에 맞는 문제들만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같은 토픽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그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 학기를 시작하는 그게 이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AP 스탯이 이번에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변화라고 이제 커다란 변화라고 말을 하는데 컬리지볼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이거를 강화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제 랜덤 베리블의 컨비네이션, 랜덤 베리블에 대한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이라는 하나의 토픽이 없어졌고 상당히 어려움을 유발시키던 그런 거였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어려운 문제들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거였는데 바이노미얼 쪽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오메트릭 쪽을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스퀘어도 2D array 그러니까 2D 그러니까 이차원적인 표에서 표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즉 variable이 categorical variable이 두 개를 교차로 분석을 하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여전히 남아 있고 르니스 핏이라고 한 줄짜리 테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inference loop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토픽이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상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향이 어떤 쪽으로 이제 왜 이런 방향을 잡았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컬리지 레벨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것들인데, 고등학교 때 그 math 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얘를 완벽하게는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introductory 레벨에서 스탯을 공부를 시키고 또 한 가지, 이제 AP 스탯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그래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의 부여, 의미의 interpretation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대해서는 멀티플 초이스가 이제 문항이 살짝 늘어나서 40문항이 42문항으로 증가했는데 도대체 왜 50개도 아니고 42개인지 이게 왜 42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유효한 변화는 이거예요. 오지선다에서 사지선다로 축소. 찍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FRQ도 6문제에서 4문제로 4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덜 주는 이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investigative task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좀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서 궤를 달리하는 벗어나는 그런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풀라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쪽에서 탈피해서 이런 배운 거에서만 나오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주관식 작성하는 게 이제 여전히 하이브리드 정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괴롭고 글씨 못 쓰는 사람들 특히 이제 너무 힘들고 이랬는데 글씨는 여전히 이제 잘 써야 되겠지만 시간적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재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시험이 쉬워지다 보면은 음, 전체 평균적으로 5점을 맞기 위한 점수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는 떨어지되 높은 점수를 맞아야지 5점이 나온 그런 쪽으로 살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은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해요. 자, AP 스탯의 그 유의사항 항상 매년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올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목에 여러분들을 수학하면 이제 식을 쓰고 그다음에 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게 맞으면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건데 스탯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interpretation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나아가서 이게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consequence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수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이런 거를 자주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험이 좀 있어야지 잘 쓸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관심사를 다방면에 두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소셜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통계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interpretation 위주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훨씬 많아요. 수식보다는. 유닛도 굉장히 단순화된대요. 예전에는 9 유닛이었는데 이거를 5개로 줄었는데 내용이 뭐 유닛의 숫자를 딱 비교해가지고 뭐 반으로 줄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2 정도? 이제 15%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그리고 유닛 자체 구성을 보면은, 아,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었던 것들은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앞에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거. experiments and surveys.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univariate data distribution을 보여주고, 그걸 비주얼한 툴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랜덤 베리어블로 바로 들어가고,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치중을 하고, inference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조금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런스가 옛날에도 인프런스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유닛 3, 4가 아마도 예전 경험을 살리면은 이것도 이제 인프런스가 1학기 말 정도에 시작을 할 텐데 그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조금 쉬운 내용을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런스를 시작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인플루언스가 비중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인플루언스를 예년보다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이번 여름에는 조금 깊게, 너무 어려운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전부 다 하려는 것보다는 인플루언스 유닛 3, 4의 전반적인 해석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유닛 4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놔뒀을 텐데, 요즘은 올해는 이제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유닛 3 and 4를 조금 둘 다 비중을 비슷하게 둬가지고 깊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레션이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나중으로 옮겨졌는데 이거는 그냥 위치만 달라졌지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리그레션을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리그레션 쪽을 여러분들이 순서는 나중으로 미뤄졌는데 또 불안해요.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할지. 그래서 이 리그레션도 조금 소개하는 차원에서 리그레션 관련된 것도 약간씩 커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 포커스는 유닛 1 and 2, 3 and 4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introduction, 리그레션도 살짝 맛보기. 뭐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yearly roadmap을 여름은 항상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개념을 8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스탯은 인프루언스 관련해서 인프루언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인프루언스 쪽을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에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윈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AP를 한 7, 8개씩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 시험 과목 수강이 스탯이나 뭐 이런 과목들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가 이쪽에 포커스를 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리고
학점에도 좋고, 그죠? 미리 공부해 가면은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스탯은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학점을 맨 처음에 받으려고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9월에 이제 그 신학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 의외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탯이 어떤 과목이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여름에 끝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윈터도 좀 간략화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선행하다 보면은 수월하게, 그 다음에 편하게 좋은 학점으로 그 자신감 있게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름 때부터 빼뜨리지 말고 여름, 윈터,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꾸준히 듣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실전 문제풀이 반에서는 사실은 이론적인 리뷰를 쭉 컴프리hensive하게 이론을 리뷰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 반을 들어오려면은 사실은 서머나 윈터 때 같이 들었던 그 배경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표는 굉장히 단촐해요. 그래서 세션 1, 2로 나눠가지고 2시간씩 이제 그 4주 코र्스인데, 내용이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하기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름방학 때 너무 열심히 하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방학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여름방학 때는 조금 문제풀이가 약간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이 세션 1, 2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줄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 라인인지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은 완전한 준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세션 1, 2 둘 다 내용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뭐 7월에 뭔가 어려운 게 있다. 그럼 6월 빨리 들으면 되고 다른 활동을 6월에 한다. 그러면은 7월에 해도 되고 특이한 경우는 이제 그 세션이 이 위클리 세션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세션 1에서 일주일 듣고 세션 2에서 나머지를 듣는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좋은 성적 받는데 첫 시험부터 잘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강의를 여름방학에 듣고 여러분들이 AP 스타트 공부하는데 재밌게 그다음에 충실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봐요.